오늘 요 협상하기부터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화법과 작문은 여러분들 막 개념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계속 답을 찾아가는 그 방법 연습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협상은 뭐길래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먼저 간단하게만 정리하면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상황이에요. 상반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상반되는 내용을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라고 아예 경쟁을 할 때는 토론이고요. 협상은요, 조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조정하는 거. 그러면은 누군가가 양보를 하면 그 상대방도 조금은 양보해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가까워져서 어느 부분에서 협상이 되는 이런 느낌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협상 단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얘기하는 시작 단계가 있고요. 조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해결하는 단계로. 그러니까 단계를 구분할 때도 이렇게 좀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 갈등 구조를 찾아서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갈등 관계를 먼저 잡아서 나눠주셔도 돼요. 글을 읽을 때 나눠줘야 된다는 거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 문단을 나눠주거나 내용을 나눠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눠주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입장 차이를 좁히는 단계고 마지막에 합의에 이르는 단계. 자, 그래서 그 시작은 입장을 확인합니다. 단거 아니네. 조정할 때는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나와요. 서로에게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선이에요. 처음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 차선은요. 그 다음 거.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그러니까 요 우선만 있으면 안 돼. 차선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양보를 했으면 상대에게 아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대화의 문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양보. 그러니까 나눌 때는 이익이 되는 거 여기 이익이 되네 나눠주시고 이게 양보가 되네 여기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끊을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 체득하는 거고요. 해결할 때는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합의서 작성도 종종 하기도 한다. 그럼 뒤에 가서 이제 협상하게 요 글 하나 넣어놨는데 자 협상을 한번 같이 쭉 보자. 3번, 4번 문제지. 두 문제. 봅시다. 자 읽어 나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화법과 작문은 항상 여기 나오는 연결 발문을 보면서 아 협상이네. 그럼 협상은 둘이서 양보하네. 그 양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양보가 되고 어떤 식으로 타협이 되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네 라는 생각을 먼저 머리에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읽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A 마을과 B 마을 전국적 규모의 축제를 한대요. 근데 공동 개최까지는 합의가 이미 된 상황이에요. 그럼 둘 간에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기 위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밑 뒤에 있는 협상을 한번 쭉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큰 얘기는 없죠. 첫 번째 A, B. 그러면 자, A 부분 저희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단계네요. 그럼 시작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시작 단계라는 단어가 쓰기 힘들다. 여기 나눠주면 되지. 그치? 저희 입장은요. 두 마을의 이름 병기라는 단어가 나란히 기입하다라는 거죠. 우리 마을 앞에 써주세요 라는 입장이죠. 근데 B는요. 네 라고 수용했나요? 아니야. 바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수용하지 않고 아니야. 우리도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우리가 더 유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수용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A는 그걸 받아들여요? 아닌데. 자,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공동개척이 이익이 된다 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축제의 의도를 고려하되 세부 조건을 조율해서 정해야 돼. 수용 그대로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갈등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이 공동 병기에 대한 문제, 이름을 병기할 때 누구 이름이 앞에 나오냐? 우리 예전에 한일 월드컵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지만 한일 월드컵 할 때도 일한 월드컵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코리안 재팬 월드컵이라고 얘기를 하지 재팬 코리아 월드컵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병기 문제가 그럴 때도 나왔던 거죠.
자, B에서는 이제 다른 내용 얘기한 거야. 세부 대권 조건 조율해서 정하자. 그럼 이제 여기 잠깐 끝나면 되겠죠. 시작 부분에서 메인 갈등은 뭐예요? 이름. 누구 이름이 앞에 나오냐. 근데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끊어주세요. 자, B마을은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는데 맞죠?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전국에 알리는 것이 목표야. 자, 너희들이 이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치? B마을은, B마을은, 우리는 A마을은 전국에 알리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우리 협상의 세부 조건을 너희들이 좀 유리하게 하되, 앞쪽에 표기되는 건 우리한테 좀 해줘. 자, 근데 이 부분에서 B가 또 수용을 하나요? 아니야. 여전히 수용은 안 해요. 계속 갈등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앞에 있는 게 의미가 큰데, 인지도가 이미 높다고 해도. 근데 A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끊고, 원하는 조건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이름 대신 앞세워 주시고, 원하는 조건 들어드릴게요. 자, A의 우선이죠. 저희 마을을 앞세는 거는 우선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대신 원하는 조건을 말씀하세요. 양보할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앞에서 입장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보 부분을 찾으라는 거잖아. 다른 세부적인 조건들은 양보해 줄게. 대신 우리 이것만 좀 해줘. 그러면 자, B는 그래 우리 경제적 이득 중요해. 그러니까 저희 마을의 축제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마을 캐릭터로 만들게 해줘. 조건이죠. 두 번째, 저희 마을 행사가 60%, 우리 행사가 조금 더 많게 해줘. 그러면 합의할 수 없어.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 내가 양보해 줄게 라고 했던 이 A의 입장, 이거를 다 양보했나요? 아니죠. 또 아니야. 이렇게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거를 조금씩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B도 지금 양보한 거예요. 뭘 양보한 거예요? 너희들 마을 A 마을 앞에다 쓰는 대신 이거 해줘. 그러면은 마을 앞에다가 이름 쓸 수 있도록 공동 변기할 때 앞에다 쓸 수 있도록 양보할게. 대신 이런 조건은 꼭 해줘야 돼. 자, A는 어떻게 읽어요? 자, B마을 캐릭터로 만들면서 야 60%까지 하겠다고? 너희들 진짜 요구가 큰 거 아니야? 행사 배분만큼만은 50%로 좀 바꿔달라. 다시 한번 조율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 대한 조율인지 찾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 아니에요. 두 번째, 행사 조건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B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 동의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반대가 많어. 차라리 우린 다시 할게.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은 앞에서 쓰지 않았지만 저는 배수진을 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배수진. 혹시 배수진이라는 단어 들어본 사람? 친구 이름 아니야. 수진이 아니고. 배수진. 들어본 사람 혹시? 손 한번 들어볼래? 배수진. 이거 내용 뭔지 안다. 배수진. 배수의 진이라고 하거든. 아는구나. 음. 이 배수의 진은 뭐냐면요. 요거는 고사 인용을 좀 할게요. 자, 강이 흘러요. 그 앞에 군대가 진을 친 거예요. 적에 맞서서. 등질 배, 물수, 거기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적과 싸우지 않으면 뒤에 빠져서 죽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배수진을 쳤다라는 거는 죽기 살기로 이거 아니면 안 돼.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동의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단독으로 개최 다시 추진할게. 배수진 친 거죠. A는 또다시 설득을 하죠. 야, 너 저번에 그 마을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니? 설득하는 과정이죠. 야, 단독 개최하더라도 우리 마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행사 비율 양보하기 어려워. 대신 원하는 다른 조건을 한 번 더 제안해 볼래? 다른 제안을 하고 있죠. B는 그래? 그럼 행사는 내가 50%로 한번 해보고 다른 조건 해볼까? 50% 해보고 저희 마을부터 선택을 하자. 그럼 우리가 먼저 선택할게. 그치? 선택권을 날라.
그러면 수익성이 높은 행사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아,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된 거예요? 확정됐네요. 어떻게 확정됐어요? 마을 이름은 A 이름 먼저. 그리고 이 수익성 선택권은요, B가 선택권. 앞에 부분에서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얘기가 됐죠. 특산품 캐릭터라는 거는 B의 캐릭터로. 그렇죠? 60%는 아니에요. 50%로 조정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의서에 들어가는 거죠. 50% 합의, 특산 캐릭터는 B, 그리고 그 축제의 병기는 A 마을부터. 이게 이제 합의서에 담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읽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이 말하기 태도 부분입니다. 우리 이 화법에서는요, 항상 이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는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A는 지난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사안을 언급함으로써 의제를 제시했군. 자, 의제, 논의 주제예요. 논의 주제를 제시했군. 어느 부분에서요? 시작 단계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 전에 알아본 B마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던, 자, 협상 전에 알아본 B마을의 정보 뭐예요? B마을은 수익성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자, B는 A가 제시한 세부 조건의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내비시며 새로운 제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협상 결렬 배수진을 친 거죠. 배수진을 치서 새로운 제안, 우리가 먼저 선택할게요 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이끌어낸 거예요 라는 거. 이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다른 제안을 이끌어낸 거죠. B가 얘기하면서 그 말하기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태도와 과정. 4번. B는 A의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제안한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하였군. 어느 부분에서? B가 얘기한 거. 그럼 A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고려하여 양보할 수 없어. 어떤 부분? 50%. 이거는 양보할 수 없었잖아요. A가. 거기에서 자신이 제안한 것을 또 수정했나요? 그쵸. 요 선택권을 달라라는 부분이 수정 제안한 거죠. 5번을 볼까요? A와 B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난 협상에 합의된 사항이 수정되었건 지난 협상에 합의됐던 거는 없습니다. 합의된 거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다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이 부분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부분을 다시 논의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되고. 자, A의 말하기 방식으로 이제 말하기 태도 방식 보는 거죠. 의제 타협의 시급함을 강조했는지, 연쇄적인 질문을 했는지, 상대방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는지, 가정적 진술을 통했는지라고 하는 이런 말투 플러스 상대방의 협력 촉구의 효과,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측에 있다라고 강조, 제안에 동일할 것을 유도, 감정에 호소했다 효과,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효과, 이런 효과들, 이런 말하기 표현 방식들이 이런 효과들이 갖고 있는지, 이거 문학의 패턴이에요. 문학에서도 우리 표현상의 특징, 뭐 서술상의 특징 하듯이 화법과 작문에서도요, 앞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찾아주고, OX로,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것. 비슷한 패턴이죠. 문제 유형은요. 그럼 의제 타결의 시급성 얘기했나? 그럼 A 부분만 빨리 보면 되겠죠. 기억이 안 나면. 근데 시급성 얘기하진 않았어요. 지금 우리 이게 시급해요? 이런 단어 하나도 안 나왔죠. 연쇄적인 질문을 했었나?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물어본 것도 없었습니다. 자, 상대방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거는 서로 갈등 조정할 때 나오죠. 그리고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도? 이걸 찾아볼게요. 대신 말하는 조건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A 부분 이렇게 원칙으로 합시다. 이런 부분이죠. 또 A의 말하기 이렇게 조건을 추가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는 말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상대방 의견 적절하지 않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가서 상대방 의견 적절하지 않는 거 지나친 요구예요. 그렇죠? 또 지난번처럼 온당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양보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의 근거가 되겠죠. 찾아주면서 있다 없다로
보면서 그 효과까지도 생각해 볼 것. 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요 4번도 근데 찾아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 저희는 뭐가 급해요? 저희는 전국에 알리는 게 급해요. 근데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고 있니? 에이, 이건 아니네. 무조건적인 양보 없죠. 제안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이니까. 자, 이렇게 요 표현 부분, 효과 부분은 문학에서 했던 느낌으로 찾아주시고 그것에 대한 효과 찾는 거예요. 자, 협상을 읽을 때도 내용 단락 단위로 좀 끊어주는 느낌으로 이 끊어주는 느낌이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대화의 흐름을 느끼면서 끊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어서 나오는 이 면접 또는 대화에서 그 흐름 단위로 글을 끊어주는 거. 이것이 화법을 읽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흐름 단위로 글을 끊어주는 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면접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대학 면접을, 입시 면접을 할 텐데, 대인 면접을 할 텐데,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설명이 아니라 이거 설득하는 말하기라는 거예요. 화법도 설득하는 거예요. 왜? 그 질문에 맞춰서 저를 뽑아주세요 라는 거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 잠재력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설득하는 말하기다라는 거.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경청해야 돼요. 핵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숨은 의도까지 적극적으로 추론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한 후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의도 파악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의도 파악 못하면 동문서답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뽑을까 안 뽑을까? 안 뽑겠지. 그렇죠? 자, 답변 내용 구성 전략 할 때 요거 이제 좋은 방식인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실제 면접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외워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간결하게 먼저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신이 뇌피셜이 아니라 출처 있는 어떤 신뢰성 있는 곳에서 제가 봤습니다. 어떤 책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어디에서 출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적, 시간적, 논리적 순서 이거를 우리가 전개 방식이라고 하죠. 하나의 전개 방식을 선택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혹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도록 혹은 공간의 흐름이 느껴지도록 답변을 하는 것도 좋은 답변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핵심부터 먼저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는 거 중요하고 신뢰성 있는 출처 얘기하는 거 근거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도 고려해서 설명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 자, 표현할 때는 정확하고 격식 있게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높임법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준언어, 비언어. 준언어는 행동, 미안해요. 비언어가 행동, 준언어는 억양.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눈도 똑바로 맞춰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면접 연습하실 거고. 이 자아개념 형성은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이거는 한번 공부해보세요. 긍정적 말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 긍정적 자아가 형성되고요.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긍정적 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다시 긍정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좋은 말, 바른 말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의 자아개념 형성 때문에 그래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부정적 말을 많이 하면요.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 소극적으로 하게 되어 말을 또 들어서 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계속 그러니까 어디선가 부정적인 상황이 들었을 때는 끊어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거나 긍정적인 말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긍정적 자아가 형성이 돼요. 부정적인 자아 형성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밑에 대화 자기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이 대화라는 말하기가 그러니까 대화 단위로 끊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 여기서 개념을 얘기할 건 아니에요. 개념을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막 중구난방으로 대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 단위로 끊어줘야 된다라는 내용 정도로 한번 보시고 자 뒤에 여기는 지문 하나에 4, 5, 6, 7 네 문제가 있네요. 한번 봅시다.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이에요. 자기소개서는 지금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이건 장문 영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이에요. 설득하는 말하기예요. 우리는 지금 화법에서 이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러면 뒤에 제가 여기부터 이제 8번 장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문을 쭉 나갈 건데 장문은 생각보다 빨리 나가요. 화법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자, 이 설득하는 부분에서 장문과 연결하는 융합형 지문이 많이 나오는 추세잖아요. 제가 드렸던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이거 그냥 분리해서 보셔도 돼요. 얘는 장문이고 장문 보는 연습하셔서 그대로 여기다 넣어야 되고요. 이거는 설득하는 화법이니까 화법도 화법 단위대로 끊어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나 부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답변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편안하게 답변하면 안 되겠지? 일단 여기는 인사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뭐 합니다. 뭐뭐입니다. 뭐뭐 있습니다. 상대의 높임법을 쓰고 있네.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죠? 상대 높임법을 통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있네요. 면접 대상자가 어른이겠지만 어른도 혹은 뭐 어른이 아니더라도 면접하는 사람들도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을 높여줘요. 그렇죠? 자, 면접자가 얘기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의 내용 단위별로 끊어주세요. 자, 상담 유형, 다양한 상담 유형인데 왜 또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또래 상담 왜 필요하나요? 질문의 핵심, 이 질문의 핵심에 대한 답변만 빨리 찾아볼까요?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상담이라고 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그냥 얘기하지 않았네요. 설문조사 결과라고 하는 출처뿐만 아니라 신뢰성 이걸 가지고 친구가 1순위예요. 그래서 고민 나눌 수 있는 1순위 또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여기서 끊고 그러면 또래 상담에서 고민 많이 했네라는 인상을 주죠. 네가 이런 출처까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그런 많이 생각을 했구나라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인간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또 출처가 나오네요. 그쵸? 출처 여기서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 공감적 이해의 태도 외에도 진정성 있게 대하는 거 그리고 긍정적 존중을 해야 된대요. 아까 그 긍정적 자아 형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제가 설명했었죠? 그럼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이어서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러면 레포에 대해서 다시 또 끊어서 그럼 레포가 뭔지 아니?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 잘 몰랐을 때 레포의 개념 설명하시는 건가요? 한 번 더 확인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은 면접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레포가 뭔지 그 기능을 설명하고 혹은 그것의 뭐 배경 지식, 유래 언제 누가 먼저 최근에 말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개념, 정의하라는 건가요? 한 번 더 확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뭘 하고 있어요? 의도를 확실하고 있죠. 확인하고 있죠. 이 면접관의 의도를 확인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포란 무엇입니다. 그리고 레포는 이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까지 대답을 잘했고요. 그래, 레포는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럼 내가 하나 상황을 줄 테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니? 라고 하는 실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그 실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라고 하는 순서 표지를 통해서 이 순서 표지를 통해서 어떤 단계로 지금 잘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자, 길지 않는 면접이었지만 단락마다 내용들이 좀 끊길 수 있는 부분들은 끊어주시면서 다시 정리하실 때는 다시 이제 문제 푸시면서 정리할 때는 여기서 왜 또래 상담 필요하니? 두 번째, 요 이론은 알고 있니? 세 번째, 레포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실제 여기에선 어떻게 적용할 거니? 라고 하는 단락을 나눠서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냥 우리 생각 없이 쭉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생각 없이 쭉 읽고 내용 일치 문제 막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끊으면서 정리하면서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은 문제 풀면서 바로 찾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나 부분 의사소통 방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밑에 가서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면접 대상자가 면접자에게 어디서 물어봤어요? 레포라는 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죠. 의도 확인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맞는 선택지네요. 그렇죠? 자,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의 견해 차이를 인정했으니까 제 의견은 그게 아닙니다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네요. 3번.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아,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많은 생각을 했군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런 부분들이 면접자가 대상에 대해 상대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부분이었죠. 또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며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것도 찾으러 갑시다. 요약하고 재진술하는 거 누가 재진술한다고요? 면접자가. 이 부분이 재진술이죠. 그런 말이군요. 네가 얘기한 게 이런 말이구나. 재진술하는 부분 여기 나왔네요. 자, 긴장을 풀어주는 말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요 말이 긴장을 풀어주는 말이에요. 긴장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번외로 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화법에 대한 얘기고 요 장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와서 자기소개서 한번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ABC도 이제 화법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사고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면접은 지식, 성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의도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 질문.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곳,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분야에 대한 근거를 따라서 답할 것을 요구하는 곳, 상황을 제시하면서 수행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곳, 수행 능력, 상황 제시, 아까 C에서 나왔던 거죠. 자, B는요, 혹은 A는요, A는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원 분야에 대해서 수행 능력 물어보는 건 아까 C였고, 그쵸? 그리고 수행 능력 물어보는 건 C고, 다 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 설문조사 근거를 얘기를 해서 답을 하고 있나? 아니죠. 순서 표지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요건 하나 지워줍시다. 제가 여기 C를 먼저 본 이유가 C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C를 먼저 본 이유는 C가 하나니까. 보는 방법은 그냥 하나인 거 먼저 정리해주면 되죠. 자, A 부분 한번 봅시다. A 부분. A 부분에서 뭐 한 거예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원 분야의 필요성,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답변은요? 자기소개서 언급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아니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쵸? 설문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틀렸네요. 답은 3번, 4번 중에 하나겠네요. B 부분 봅시다. B 부분 뭐라고 요약이 돼요? 자, 여기서 좀 더 전문적인 얘기 한번 해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태도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봐. 근데 이게 자기소개에서 제시된 내용인지를 보면 이 자기소개서에서 잠깐 하나만 보고 오면 상담 심리학의 기초라는 책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안 봤으니까 바로 찾아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자기소개에 언급한 책에 대한 내용으로 대답을 했죠. 답은 이렇게 4번으로 가시면 된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왜 어려운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 부분이 장문이고요. 나 부분이 화법이에요. 그리고 밑에 문제가 제시되죠. 이 세 개가 같이 연결돼야 돼요. 이 문제는 또 선택지와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지문과 지문 간의 연결도 필요하고요. 선택지 안에서 문제와의 연결도 필요한데 이 보기 부분. 이 연결을 우리 국어에서는 연결한 부분을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고력 측정하는 문제니까 잘 연결만 해주면 이 문제는 풀려요. 근데 연결을 못하는 부분들은 내용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읽을 때 내용 정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 정리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할 건데? 끊어서. 내가 계속 끊어서 읽어주라는 거. 그 이유가 방법인 거예요. 개념 아니에요. 개념을 우리가 설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물어보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오는 문제들은 내용 단위로 끊어서 서로 연결해 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용 정리가 우선입니다. 글을 읽을 때는요. 내용 정리 어떻게 하냐고 요약해 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뒤에서 바로 지난번에 드렸던 우리 금요일 날 드렸던 문제를 풀면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자, 일단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